네, 오늘도 딜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단야 선생의 일도양단, 이 코너 이름을 제가 방금 전에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오늘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쫓기셔서 그럴 거예요. 모처럼 그렇죠. 시장에 강세를 보여가지고 네. 기쁜 할, 소식을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력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기억력 네, 관련한 약도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자, 밤사이 시장 분위기가 뭔가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또 어제 좋았던 국내 증시 특징 확인해 볼까요? 일단 지금 미국 시장 그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지수가 상승해서 좋아 보이는 분위기지만 지금은 이제 바닥이 어딘가 탐색하는지 그 과정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지수가 300일 이평이 위치한 데까지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스닥은 살짝 하회했다가 300일 지지하는 모습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우라든가 S&P 500 역시도 300일 지지 기대감 때문에 아래꼬리를 굉장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 포인트를 삼을 때 이 얘기를 드렸어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면 기술주들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보여준 상황에서 CPI가 예상 하회라는 명분 이 부분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동안 기술주들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느냐? 그건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다음에 도운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가 예상 하에 나왔지만 이제 3월달, 4월달은 식료품부터 해가지고 관세 전쟁으로 해서 물가 인상률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CPI와 그다음에 정부 예산 그 타결 부분 이 부분이 시장의 메인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화당 하원 주도로 예산안 가결했고 CPI 예상 하에 나오니까 결국에는 반등의 모습 보였어요. 그럼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게 트럼프의 노림수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세 전쟁으로 시장을 혼란케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시점. 그렇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졌을 때 결국에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노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관세 4월 1일자로도 또 이 상호관세부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물가에 반영되는 게 일단락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시티증권에서도 결국에 미국의 다우 나스닥의 지수를 중립으로 하향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일회성 낙폭 과대에서 반등은 크게 나왔지만 결국에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한 조정 과정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늘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특히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또 반도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니까 인공지능 섹터들 낙폭이 컸다. 이런 생각 때문에 AI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또 AI 섹터가 강세를 보이니까 양자와 원전 또 로봇까지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이 계속 흐름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테슬라 가서 세일즈맨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동차 2대를 사겠다 이런 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전기차 섹터와 연료전지 섹터까지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소비재와 유통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호재를 보였지만 결국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발목 잡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제약바이오라든가 방산기계, 전력,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제나테크가 급등을 보였어요. 일단은 우주 발사 8수 만에 성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은 우주 제나테크를 비롯해서 드론, UAM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룹군이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을 비롯한 양자 섹터가 큰 상태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죠. 엔비디아와 합작과 TSMC가 지분을 인수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인텔이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론, 그다음에 바이킹 테라피틱스, 팔란티테크,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부진과 상장 유지 될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나왔던 아이로봇이 급락 나왔고 비비드 시츠라든가 노보노디스크 같은 실적 부진, 에스트리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거든요. 그럼 ETF 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강세를 보인 게 반도체와 인공지능, IT, 우주, 2차 전지 섹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다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로서 인공지능 섹터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또 그동안 낙폭이 컸던 우주 섹터와 2차 전지 같은 게 강세를 보이는데 2차 전지 쪽이 이제 이처럼 반등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노스볼트가 파산을 신청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2차 전지 섹터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반면에 재생에너지라든가 운송물류, 의료기기, 소비재 섹터 쪽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오늘 M7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 마감하는 그런 하루였었죠. 지금 보면 엔비디아라든가 인텔 급등했지만 이제 애플이 인공지능 투자 부분을 좀 미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이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낙폭과대 인공지능 반도체들이 낙폭과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나테크 이것도 낙폭이 컸죠. 12달러에서 2달러 수준까지 왔다가 발사 성공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제나테크를 비롯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룹폰을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0% 이상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테슬라 어제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세일즈 역할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은 추세 전환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분 매각과 합작 이슈가 불거졌던 인텔이라는 이런 쪽들이 반등 나왔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강한 반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 125달러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추세 전환의 시점이다. 그래서 엔비디아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우리가 봤을 때 인공지능 섹터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로봇을 보면 이제 실적 부진과 성장 유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나왔죠. 그래서 한참 때는 성장 기대감으로 해서 197달러까지 갔던 게 이제 4달러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지금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면 이런 것도 아이로봇 같은 경우는 4달러 63센트에서 4달러 48센트 요 박스권을 볼 수 있고 재무 위험성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한번 10달러 수준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쪽들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구리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구리가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금도 반등 나오고 있고 니켈도 반등 나오는데 니켈이 2차 전지 열풍 불었을 때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면 니켈 가격이 상승했을 때 2차 전지 섹터 역시도 같이 반등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영향으로 해서 옥수수라든가 대도, 곡물주들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비트코인 역시도 장중에 82,884달러 여기서 이제 보합과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바닥 확인하고 반등 나왔기 때문에 M7의 기술주들 반등 강하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천연가스가 급락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 러시아와 이런 쪽들 규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4달러 5센트를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4달러 90센트까지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결국에 4.05를 이탈한다면 결국에 3.55에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아시아 시장들 상승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 역시 상승했지만 일단 양회 이슈가 다 끝났기 때문에 상해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심천은 보합 수준으로 그다음에 상생은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일단 시장에서 기대했던 양회의 모든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한 주사가 나오지 않으면 고점 돌파 momentum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 시장을 주목하라. 그러면서 중국 ETF가 최근 3개월 동안에 40% 수익률을 보이면서 전 세계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고점 인식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시티그룹이 미국은 하향 의견을 줬어요. 반대로 중국은 이제 비정 확대 의견을 줬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고점 돌파를 위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약세 전환됐어요. 금리를 인상할 거는 기정사실인데 엔화 약세를 보이면서 반등은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상승폭이 축소됐거든요. 그럼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제 36,000포인트 지지선을 구축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화가 강세로 다시 전환된다면 36,000포인트 이탈할지 여부를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디램 가격이 반등을 보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시간에서 1조 2천억 매도했기 때문에 매수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래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급등하는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반도체 섹터가 움직였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할 거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보도되면서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거예요. 미국의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할 것이다. 즉 핵무장 이 부분이 결국에는 트럼프 귀에 들어가면 민간국가 지정이라고 하는데 민간국가로 지정되면 결국에 국내 기술 산업에는 굉장히 부정 타격을 입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이라든가 양자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미국과의 공조에서 탈락할 것이고 또 미국에서 그 투자 지원받는 부분도 탈락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관세보다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한번 크게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외교력을 다해서 이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민간 국가 지정되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환율 부분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달러는 1,450위원으로 불안한 자리에 있어요. 그다음에 원엔 역시도 979원 16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환율과 민감 국가 지정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을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나라 살리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집중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3,800억 매수 마감했습니다.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100억 순매수 보였고 선물에서도 1,500억 매수 보이지만 일단은 현선물 모두 누적 매도거든요. 그럼 선물 시장에서 또 특징을 보면 어제 3시 20분까지 외국인들은 4,200억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다가 3시 36분까지는 뭐 3,300억 수준 유지했다가 6시 마감 시점에서는 결국엔 1,500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약 2,700억, 2,800억 이상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개파락했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2,586포인트대 여기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설사 오늘 옵션 만기 영향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겁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탁금 소폭 하락했지만 집 나갔던 마켓머니 펀드가 다시 친구를 데리고 2조 4천억 더 크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213조대를 회복했다라는 것 긍정적이다. 물론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든가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이 감소된 것은 뭐 좀 안 좋은 거지만 결국에 서학에 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과의 맞짱에서도 그렇게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대신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국 지정, 민감국가 지정 이 부분이 속히 해결되는 것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에요. 변동성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트럼프와 나토 총장 회담이 있어요. 뭐 방위비 인상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 여기서 이제 방위비 부분 나온다면 방산주들 움직일지 아니면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쉬어갈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노스볼트 파산 기사도 나왔지만 2차 전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정부 일정이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들도 반등 나올지 보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냐면 반도체와 우주, 인공지능 섹터를 1순위로 보시고 그다음에 양자와 로봇 이쪽을 2순위로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와 우주, 인공지능이 1순위다라는 부분, 오늘도 장 초반에 얼마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대슈 종목 이제 선택을 해볼 텐데요. 지난 하대슈 종목 가운데 최근에 또 흐름이 좋았던 클로봇과 포스코 DX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25,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했어요. 근데 네. 어제 24,250원까지 갔다 온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로봇 이슈는 있고 또 내일까지도 로봇 이슈는 될 수 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21,0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18,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아픔을 줬던 주식이지만 우리 28일 날 추가 매수하자.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3월 4일 날도 손절 안 하신 분들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손절하신 분들도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지금 현재 일정에 부합하는 그러한 회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금 역시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34,000원, 36,000원 도전하자. 대신에 자 요거는 27,500원을 이탈하면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도하고 24,000원 전을 재매수하고 아니면 엉덩이 무겁게 가실 분들은 똑같이 34,000원, 36,0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봤습니다. 공략을 저희가 좀 빨리 한 만큼 수익도 많이 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하드슈 종목은 뭘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 봤으면 반도체. 좋겠어요. 어제도 이제 디램 가격 상승 때문에 반도체로 움직였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오늘은 CXL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한 달 만에 삼성전자를 재방문했어요. 그래서 삼성이 HBM3 납품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엔 메인은 HBM 반도체가 되겠지만 삼성이 엔비디아와 신규하기 위해서 이제 CXL 쪽에 이제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CXL 쪽은 TLB라든가 네오셈, 코리아 서키트 이런 쪽이고 뭐 D램 관련해서는 뭐 3A 로직이라든가 인텍 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TLB를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최근 낙폭 과대해서 반등 포인트 나왔거든요. 18,600원에서 동시호가까지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16,60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는 직접 고점 23,000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대시 종목 탑픽은 TLB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 16,600원 설정해 보겠고요. 시간의 단일가 종목들 어떤 종목이 좀 많이 움직였나요? 똑같아요. D램 가격 재고 감소했고 네.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반등한다. 이것 때문에 IST라든가 MD바이스,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여줬거든요. 결국에 우리 하디슈아 섹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쪽들은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집중 관심 두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춤했었던 반도체 어제도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올랐는데 오늘도 관련된 종목의 움직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냐 선생 1도 양단 DSITS 다냐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